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키는 유전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수경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로 키는 유전인지. 피디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82입니다. 부모님이 크신가요? 부모님 좀 작은 편이세요. 아,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네,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은 큰가요? 여동생도 조금 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사실 답이 있는데, 같은 부모님이어도 사실 형제 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운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키에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키는 유전인가요?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유전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다는 거. 예를 들어 아들이 셋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는 편식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아이는 또 뭐든지 잘 먹고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활발하게 밖에 나가면 안 들어오고 계속 움직이고 또 어떤 아이는 집에서 계속 그림 그리고 레고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같은 유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키는 유전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쌍둥이를 생각해 볼게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는 정말 모습으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모든 유전적인 부분을 비슷하게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키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1, 2cm일 때에는 부모님들이 잘 못 느끼시다가 한참 급성장을 하고 지나고 나면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먹고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생활하느냐, 숙면을 취하느냐, 이런 것들이 키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적인 요인은 어떻게 네. 관리를 해야지 좀 키가 네.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 먹이면 더 잘 클까?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 칼슘제, 그쵸? 한약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게 되고, 우유, 고기를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말라도 키는 클 수 있습니다. 섭취가 우리 몸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들어온다면 성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영양이 과잉됨으로써 요즘에 비만이라든지 성조숙증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섭취가 좋은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들이 내가 잘 먹여서 잘 컸구나,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말랐던 아이들이 뒤에 가서 훨씬 더 잘 크기도 하고, 꼭 영양으로만 키가 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잘 안 크면 뭘 먹일까, 이렇게 가시지 않는 것이 사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사실 먹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사실 상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밥 3끼를 다 먹고 잠도 자고, 그쵸? 일상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쏙 빠졌던 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잘 먹고 잘 먹으면 클 거라고 생각하셨고,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쉬고 푹 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쏙 빠졌더니 1년 반이 지나서 지금 보니 사실 성장이 그 전만 못했다, 최근 들어 살만 찌고 키가 안 컸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운동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사실 뭐가 좋아진지 잘 못 느끼세요. 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니까 시키시지만, 그것이 쏙 빠졌을 때, 그것을 보통 트레이닝, 디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닝을 할 때는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잘 못 느끼다가 트레이닝을 중단해보면, 움직임을 중단해보면 그것에 티가 확 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경험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섭취가 좋아도 움직임이 없고 운동이 약했을 때에 충분한 성장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 환경적인 요인 세 번째로는 사실 수면이에요. 우리가 사실 못 먹어서 못 크는 사람 없고, 기본적인 섭취가 들어오고 운동이라는 걸 했을 때에도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안 크지? 내가 잘 먹였고 운동도 꼬박꼬박 시켰는데 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너무 늦은 취침이 계속
지속되거나 이런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면의 질이 왜 낮을까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몸이 굉장히 과긴장되어 있고 또는 타고난 예민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을 계속 떨어뜨릴 수 있어요. 많이 뒤척이고 계속 몸을 돌아눕거나 웅크리고 잔다든지 또는 엎드리고 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육의 텐션이 굉장히 높은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우리 아이는 꿈을 자주 꿔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많고 자려고 누워도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낮에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수면의 질도 낮아지고 꿈 계속 꾸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어렵게 잠이 들었으면 아침에 좀 푹 자줘야 되는데 아침에도 벌떡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각성되어 있는 거예요. 뼈는 잘 때 길어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먹고 낮에 활동하고 운동했으면 기가 막히게 잠을 자주고 잘 때 피로회복도 해주고 뼈의 길이 성장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아무리 부모의 키가 크고 유전적으로 좋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자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같은 형제인데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른 아이를 키워서 힘들다, 한 아이는 너무 안 먹어서 정말 얘를 먹이려고 음식을 사다 놓으면 살이 계속 찌는 아이가 계속 먹고, 한 명은 정말 너무 안 움직이는데 한 명은 너무 계속 움직여서 체중 증가가 거의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쵸? 한 친구는 잘 먹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고, 같은 형제 중에도 아이들마다 또 성향이 달라서 엉덩이 붙이고 계속 책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에너지 소모를 계속 하는데 그만큼 충분히 피로 회복이나 섭취가 안 받쳐주는 경우,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기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부모님들께서 유전적인 그런 키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토렌핏에서 그 유전적 예상 키 자료를 네. 예, 제작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런 유전적인 예상 키가 실제로 그렇게 좀 작용을 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일단은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셔서 어머니 키와 아버님 키를 이제 더하고 그것을 2로 나눈 후에 남자아이들은 플러스 6.5, 여자아이들은 마이너스 6.5를 계산하면 이제 유전적 예상 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님들의 키로 더하기 빼기 해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게 나왔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거나 그것이 크게 나와서 우리 아이는 180은 가겠구나 라고 너무 사실 안심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크겠지 했는데 기다리다가 안 커서 또 걱정이 더 많아지시는 경우도 많고, 또는 너무 작아서 사실 나 닮아서 안 크면 어떡하지? 사실 그러면 괜찮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시어머니가 작아서 고모가 작아서 남편은 작지 않은데 시댁 식구가 다 작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걱정은 되시겠지만 지금 아이들 아직 어리니까 차근차근 지금부터 환경적인 요인을 잘 개선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잘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키가 182지만 네. 제 여자친구가 키가 조금 작아요. 네. 키가 150인데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혹시 자녀가 좀 키가 네. 작은 게 아닐지.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평균 키보다 좀 작으신 그런 부모님들은 네. 아이 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혹시 실제로 부모님이 키가 작아도 자녀가 키가 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지. 네, 많습니다. 사실 오히려 반대로 가장 고민이 많으시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엄마 아빠 키가 두 분 다 굉장히 큰데 아빠가 180 이상이고 엄마가 170 이상인데 아이가 너무 작고, 저는 전교 1번도 봤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초등학교를 딱 입학했는데 전교 1번이어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경우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좋은데 냅둬도 기본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클 수가 있나 해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24시간 수면 검사도 했으나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이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니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토렌핏을 찾아오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훨씬 더 좋은 성장을 보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크신 경우에
성장이 잘 안 일어나면 환경적인 요인들을 개선해 주셔야 하고, 또 반대로 부모님 두 분이 굉장히 자금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유전적 예상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주사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지만, 부모님은 주사나 약물 치료는 원치 않으셔서 이제 오셔서 아이가 1년에 10cm씩 2년 동안 20cm를 컸던 사실 6학년 아주 작은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유전이라면 그 아이는 토렌핏에 와서도 안 컸어야 돼요. 그쵸? 그냥 늘 작았고 정말 하위 3% 미만이고 100명 중에 1, 2, 3번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토렌핏에 와서 유전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고 환경적인 요인들의 개선을 해 주었더니 남들처럼 우리 아이도 1년에 10cm를 크더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노력해 주냐에 따라서 그럴 때 보면 부모님의 협조, 또 아이의 의지, 또 토렌핏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개선해 주겠다는 그런 액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부모님들이 그 두 분이 다 키가 커도 네. 자녀가 작을 수 있으니 네. 환경적인 요인을 잘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네. 네, 오늘 이수경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수경 박사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MT4 MT